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코스피 시장이 낳은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오늘 하루 직장 업무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달봉이 아빠는 코스피 시장이 낳은 편파 종목 바라기 삼성전자를 너무너무 편파적으로 분석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장기 투자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약간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쳐서 약간 미끄러졌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늘 있어 왔던 장면이고 여러분들도 물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뭐 장기 투자자는 뭐 오르고 내리고 거기는 별로 뭐 연연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작 인트로 부분은 피터 린치 명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가 하락이 두려워서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칠 것이다. 나름대로 제가 피터 린치 명언을 좋아하지만 대부분이 주식에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뭐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자기의 원금은 우리가 보장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여러분, 은행 오늘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0%대입니다. 0%. 은행 금리가 이제 금융문맹하고 탈출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야 뭐 벌써부터 금융문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저는 뭐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투자로 선회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금융문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던히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밸류에이션 할증 주가 8만원 돌파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도 밸류에이션 할증을 제가 토대로 항상 제가 가격이 얼마를 돌파한다, 얼마가 가능할 것이다, 이거는 물론 저는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한 밸류에이션 할증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 증권가 연구원들에 의해서 지금 뭐 뉴스도 나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돌출이 됐는데, 그 IR이라고 양질의 IR이 기업에서 발표가 있으면 그 IR이라는 게 목적이 기업 가치의 향상입니다. 어느 대기업이든 그 IR을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할증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 투자하고 있는 그 주가의 반영이죠. 주가의 반영은 선행 반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테슬라나 뭐 다른 뭐 기타 카카오, 네이버, 물론 밸류에이션 할증이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도 밸류에이션 할증으로 인해서 8만원 돌파가 충분히 하반기에 가능하다는 게 원래 66,000원대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 그 실적 잠정 실적에서 실질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66,000원에서 8만원을 상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일단 살을 더 붙이면서 얘기를 잠시나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주가에 선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충분히 지금 반영될 때가 됐다. 그게 뭐냐면 그 시그널이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있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환율 또한 계속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제가 그래프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릴 텐데 환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뭐 신흥국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와 지금 장기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그리고 퀄컴하고 애플이 특허 소송이 있었죠. 물론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TSMC 미국 공장 증설이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지 확보나 뭐 여러 가지 진척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화두죠. 인텔의 미세공정 전환 지연 6개월 지연이 된다고 했죠. 7나노. 이것도 뭐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 살을 붙여서 뭐 분석을 하다 보면 기업의 그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할증이 충분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8만 원 돌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물론 증권가의 연구원들이나 그런 분들의 일단 얘기입니다. 그게 뭐 그분들은 뭐 그게 살을 덧붙여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의 아빠가 장기 투자자로서 편파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바에 의하면 7나노 이하 미세공정이죠.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TSMC하고 삼성전자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입니다.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 18%, 10% 중반 후반대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7나노 이하 미세공정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이죠. 그리고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파운드리가 상당한 지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호조세가 유의미한 그 어느 정도의 의미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텔이 CPU죠. CPU하고 기타 제품, 뭐 GPU,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GPU가 뭐 나름대로 삼성에 위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근데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그 인텔에서 어느 기업에 맡기든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인텔이 TSMC의 그 6나노급을 그 일단은 수주를 준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게 뭐 당연하다시피 그게 언론에 떠들고 계속해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지 생각을 했지만 뭐 저희 앞에 영상에서도 그게 뭐 확실치가 않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건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느 기업이 가져가든 파운드리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7나노미터 이하는 TSMC가 삼성전자 다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선반영이 된 부분도 최근 며칠 전에 삼성이 급등을 했죠. 외국인이 분명히 들어온 매수세도 있었고 강한 매수세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앞에 그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할증의 영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환율도 분명히 안정화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가 이게 8만 원이라는 게 그냥 제가 호황되고 그냥 뭐 8만 원 뭐 누구나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이 계산된 그 목표가입니다. 이 반도체 부분 자체가 P라고 주가 순이익 비율이죠. 그걸 통상적으로 10배로 보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자체 20배로 가정한 데서 나온 수치라고 그렇게 그 연구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 구조가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분야 자체가 엔비디아, AMD, 퀄컴,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인텔로부터 탈피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파운드리 분야는 수주를 TSMC한테 지금 몰빵이냐 아니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면 몰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시장 파이에서 절대 몰빵이 될 수가 없는 게 파운드리 시장이 60조 70조 정도 되는데 대만의 TSMC가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분명히 의문입니다. 의문.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은 뭡니까? 한 곳에 몰리게 됐으면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수주를 거의 20-30%를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화웨이의 10몇 프로고 나머지 뭐 찌끄레기들 있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는 이제 9월 달에 이탈을 할 겁니다. 그 미중 그 트럼프 아저씨가 제휴를 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제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웨이에 빠지고 애플에 기대되는데 그 애플에 기댄다는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15년이죠. 2015년가 아니야 그럴 겁니다. 그 애플하고 원래는 우리나라 그 삼성하고 애플한테 삼성과 TSMC가 2015년까지만 해도 그 애플의 어플리케이션이죠. AP 자체를 함께 생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같이 생산을 하고 패키징 기술도 그때 당시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대만의 TSMC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뭐 획기적인 그 당시에는 뭐 어느 정도의 괜찮은 패키징 기술로서 그 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물량을 거의 다 뺏겨버렸죠. 근데 지금 하반기에 8만 원 간다 이 말이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2020년까지 그 TSMC가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독점 공급 계약을 해놨어요. 그 애플과 애플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계약이 2020년 끝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파운드리 분야에 뭐 일대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또 삼성이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 대만의 TSMC가 팬아웃 웨퍼 레벨 패키지로 해서 패키징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오늘 또 이게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패키징 지금 보시면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정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D램, 낸드 플래시를 묶어서 부피를 줄이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식으로 만드는 건데 패키징 자체가 고온, 불순물, 물리적 충격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직접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패키징이 완료되면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를 패키지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물론 그동안 단순 공정으로 여겨졌던 패키징이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나노 공정 자체가 초미세 공정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뭐 웨어러블 기기나 이 성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작아지면서 기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 향후 미래는 뭐 사물 인터넷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분명히 이 패키징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다를 넣는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 패키징 기술이 자기네들 그 품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요건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삼성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재용도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 보면 이 패키징 기술을 초격차를 벌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타이밍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애플이죠. 반도체한테 다시 파운드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뭘 혁신적으로 지금 내놓냐 하면 패키징 기술인데 그 대만하고 다르게 대만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지만 삼성전자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입니다. 이 점을 그 애플에 아마 어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 이게 대한 패키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마 이걸로 그 TSMC하고 애플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레벨이죠. 이 밸류에이션 할증 같은 게 제가 살을 덧붙이자면 어차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화웨이가 9월달에 이탈을 한다 했죠. 이탈을 하게 되면 TSMC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화웨이가 이탈을 하면 뭐 비중은 뭐 더 커지겠죠. 애플하고의 비중이. 근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애플하고 화웨이가 각각 매출이 화웨이가 14%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23%. 근데 14%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달리 말해서 TSMC가 애플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한다고 애플이 전량 준다는 그 보장은 없죠. 뭐 설령 준다고 합시다. 근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애플의 반도체를 일정 부분이라도
뭐 삼성이죠.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애플의 반도체를 일정 부분 차지하면 그만큼 TSMC 시장 점유율도 분명히 좁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량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패키징 기술도 어필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살을 덧붙인다면 그러한 이유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반기에 밸류에이션 할증으로 해서 무려 8만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로 보면 뭐 매출도 당연히 일을 해야죠. 인텔 못 넘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IM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주가 아까 제가 순이익 비율로 해서 분석을 하면 물론 삼성이 모든 게 지금 하반기에 우위에 서게 됩니다. 지금 2분기에 9조 원 초반대였지만 지금 하반기에 3분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있죠.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 10조 1000억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1조 넘게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치라는 게 지금 선행 뭐 향후 미래에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일시적인 하락은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정보를 보고 단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반기에 밸류에이션 할증에 관련돼서 제가 살을 오늘 간단하게 좀 덧붙여 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러한 토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의 세부적인 분석, 장기 투자자 달봉이 아빠의 코스피 시장이 낳은 편파적인 달봉이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형님, 누님들 모두 구독자님들 모두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감사의 인사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누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멋진 붉은 보내십시오.